안녕하십니까, 탈모가이드입니다. 오늘은 탈모가이드의 백수대기 프로젝트로서 모발의 구조를 이해하는, 모발의 기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편에는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죠. 자, 모발의 기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과 중금속을 체외 배출 기능, 그리고 개인적인 장식 기능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모발은 검정세포라는 말 명심하십시오. 머리카락도 세포입니다. 자, 모발은 그러면 어떻게 발생이 되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세포의 그 분열 과정에서 외배엽에 관련된 것이 바로 모발입니다. 피부와 모발은 외배엽에서 세포 발생 시 만들어지는데요. 태아기 3, 4개월부터 모발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모발의 개수는 10만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발의 종류, 우리가 상당히 많은 모발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장에 따른 모발의 분류를 한다면 취모, 연모, 중간모, 종모로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취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바로 솜털처럼 나오는 연갈색 모발로서 출생시에 잠깐만 나타났다가 탈락이 되는 경우고요. 연모는 몸을 덮고 있는 짧고 가늘며 색소가 거의 없는 털로서 우리가 흔히 팔이나 가슴이나 이렇게 남자들의 이역제의 가슴 털 이런 거 빼고요. 그런 거 빼고 아주 얇게 나는 모발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종모는 그 머리카락처럼 두꺼운 모발들이 있죠. 눈썹, 속눈썹, 수염, 겨드랑이, 운모같이 두꺼운 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에 따라서 모발의 분류를 할 때는 저희는 장모와 단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장모는 1cm 이상으로 자라는 털, 그러니까 머리털이나 수염, 운모 이런 것들이겠고요. 그리고 단모는 1cm 이하로 자라는 털로서 코털이나 귀털, 눈썹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낭의 형태에 따른 분류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직모, 파생모, 충모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직모, 옛날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참머리라고 얘기를 하죠. 참머리가 바로 이 직모에 가깝습니다. 동양인들이 많이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게 바로 직모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상모라고 얘기하는데 반곱슬모라고 하죠. 우리 흔히 반곱슬이야, 밤곱슬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나타나는데 이걸 보면 여기 모발이 자체가 머리카락이 형성될 때 이렇게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상모는 모낭 자체가 저렇게 약간 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충모, 곱슬모라고 하는 건데 형태를 보면 상당히 많이 꼬여 있죠. 머리카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꼬여서 올라가면서 또 꼬이는. 그래서 우리 흑인종한테 보이는 완전 곱슬 머리 있죠.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모발의 구조에서 모근부의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근쪽, 이 아래쪽을 얘기하는데요. 모근쪽을 보면은 전구 모양, 우리가 모유두라고 얘기하는 이 전구 모양이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데 블록화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남성 호르몬과 스트레스, 식생활 환경 등의 영향을 받아서 이 모낭이 수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유두는 우리가 흔히 이 위쪽, 바로 여기를 모유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유두는 산소 호르몬과 영양의 흡수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유두에서 이 영양분과 산소를 받지 못한다면 모발이 형성될 수 거의 불량 모발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두피 관리라는 것은 이 모낭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모낭에서 뭔가 모유두에서 영양분을 정확하게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세포의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두피 관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유두가 크다라면 모발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굵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근부에는 내모근처와 외모근처가 있는데 이 머리카락 양쪽에서 모발이 부드럽게 올라오게 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내모근처와 외모근처를 가끔 볼 수가 있는 게 억지로 머리카락 딱 뽑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왠지 투명한 것이 감싸고 있을 때가 있어요. 뿌리 쪽에. 그런 것이 바로 내모근처, 외모근처가 뽑혔다, 같이 빠져나왔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모세포라는 것은 바로 여기 모유두에서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이 모모세포인데 척수 골수세포 다음에 가장 분열이 왕성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할 때 골수세포 자체에 실질적으로 항암제를 투여를 하면서 모모세포까지도 결과적인 것은 분열을 멈추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많이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카락이 탈락된 것은 자연스럽게 다시 재생이 됩니다.
모 간부, 그러니까 모 근부는 이 뿌리 쪽을 얘기했다면 모 간부는 이미 밖으로 돌출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모 간부는 모표피와 모피질, 모수질이라고 해서 이 머리카락을 단면을 잘라보면 모수질이 하나의 뭐랄까 가장 안쪽, 그러니까 김밥으로 표현하면 단무지 같은 뼈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모표피는 가장 겉에 김 같은 역할을 하고, 모피질이 바로 그 안에 밥알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파마나 염색에서 많이 모발이 거칠다 할 때는 이 모표피 큐티클이라고 하는 이 겉의 묘면이 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발의 화학적인 구조를 따져본다고 하면 모발은 아미노산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아미노산에서도 18종 아미노산 종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스틴이어서 시스틴과 글루타민, 아르기닌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많이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면은 멜라닌 색소, 아미노산과 멜라닌 색소, 그리고 미량의 원소와 지질, 수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모발의 화학적 구조에 맞춰서 우리가 먹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발 발모력 사원소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발모력 사원소는 바로 이 아미노산을 기본으로 했을 때 비타민과 미네랄, 호르몬과 그리고 자율신경, 이것이 하나가 됐을 때 모모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모발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미노산과 수분과 뭐 이런 미네랄들을 많이 합성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새치가 많이 생긴다고 할 때는 이 멜라닌 색소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다음번 슬라이드에서 다시 멜라닌 색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발이라는 것은 사람이 수명과 뭐 태어나고 죽는 것처럼 모발도 수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로 나눠집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분은 모발 주기 자체가 3에서 5년이라고 얘기하고요. 여자는 4에서 6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발의 성장 단계를 보면 휴지기 같은 경우는 모발이 떨어져 나가는 단계이고, 성장기는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는 단계로서 이 시기, 우리가 흔히 머리카락 뽑았을 때 까만 무슨 뿌리 같은 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의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행기는 모낭의 생성세포가 천천히 세포분을 멈추는 단계를 퇴행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하나의 사이클로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발의 성장 속도를 알아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수세포 다음으로 모무세포 분열이 가장 빠르다는, 왕성하다는 거, 그리고 하루에 0.2에서 0.5mm 정도 자라기 때문에 흔히 염색한 지 얼마나 되셨네요 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중 낮보다 밤에 더 잘 자라는 이유는 재생세포가 밤에 많이 형성되니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그렇고요. 따뜻한 날에 성장이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발이 빠르고요. 1년 중에 여름철, 봄에서 여름철에 가장 많이 자라겠죠. 그리고 성장 속도가 빠른 16살에서 24살일 때 모발이 빨리 자라고, 그리고 모발의 수명은 영양세포, 호르몬, 기운, 일광의 영향을 받습니다. 각 부위별 생장기는 겨드랑이나 뭐 이런 각각의 성장 주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거고요. 모발의 pH가 있는데, 이 pH는 보통 모발은 4.에서 5.5 약산성을 띠고 있는데요. 약산성이 된다면 그만큼 조밀해집니다. 입자 자체가. 그러나 우리가 펌과 염색을 할 때 거의 알칼리로 가죠. 여기 보면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연모제,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매직 스트레이트 할 때는 강알칼리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모발이 잘 늘어나게, 그래야 곱슬을 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화제는 바로 산성으로 가서 이미 늘어난 것을 잡아주는 형태를 하게 있죠. 그래서 두피 관리 시, 그러니까 염색과 파마하고 나서 두피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심하게 강하게 알칼리에서 두피를 자극을 줬다가 다시 산성으로 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잔유물을 제거하는 것과 두피가 민감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두피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했지만 모발의 색소세포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모발의 색소, 곧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데, 멜라닌은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이 있습니다. 유멜라닌은
흑갈색을 떼어서 거의 동양인이나 흑인 피부나 모발에 많이 존재하는 그 색소라고 할 수 있고요. 페어멜라닌은 젓갈색으로서 우리가 흔히 서양과 유럽인들 모발에 가장 결정적인 것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피부색을 결정짓는 요소로는 멜라닌과 카로틴, 헤모글로빈 이 수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황인종은 지방색소 카로틴의 비율이 다른 색소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황색을 띠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발의 구조, 모발의 생성 주기, 그리고 모발의 색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탈모 가이드 백수대기 프로젝트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